제가 그 처음 대학 졸업하고 제가 잡았던 직장이 산업은행이었어요. 산업은행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가봤더니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거든요. 원래 이제 의대를 진학을 했다가 자퇴를 하고 이제 다시 사범대학을 들어갔었는데, 가서 제가 연수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신입사원 연수 성적이 팀 프로젝트 해서 저희 팀 1등 했었고, 개인 프로젝트 성적이 제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연수 성적 1등을 했었는데, 1등은 뭐가 좋으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부서 배치를 할 때 이제 원하는 부서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서가 그 개발사업부라고,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투자하는 부서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이제 연수원에 관련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다 이제 막 서울대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막 이렇게 나온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사범대 출신자들의 이제 최종 종착지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잡해서요. 이게 사범대라는 꼬리표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른 이제 철학과를 졸업한다든지 뭐 수학과를 졸업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졸업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원하는 부서로 가요, 유능하면. 근데 유독 이제 교육자가 붙은 학과들은 대부분 이제 연수원이나 인사부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꼬리표가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학원에 와서 제 수학 수업을 좀 많이 이제 늘려오는 추세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입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한 시즌이 끝났을 때 이제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다들 이제 뭐 제 동료, 지금 이제 동료가 아니죠. 다른 학원으로 간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같이 입시를 하다가 너는 국어 수업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입시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심장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왔는데 딱 봤는데 낯이 너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봤대요. 왜 또 왔냐고 그랬더니 수시 6개 다 떨어졌대요. 그 순간 당황 안 할 사람이 없겠죠. 망했구나 내가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얘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제가 지원하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 거기서는 이게 겉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면 저는 막 올해도 막 서울대 의대 같이 이제 막 했던 학생 막 11명이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학생들 이름도 몰라요. 하나도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이제 제가 유독 이제 애착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전화가 안 오길래 짐작을 하지만 확인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면 역시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냥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입시 안 합니다 이제.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왜 하든 안 하냐고 그러냐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있잖아요. 이게 저 사범대보다 더 강력한 꼬리표인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고난 이 팔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분석을 해서 저희 반 학생들도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포부가 있어요. 제가 딱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다 이제 자사고 가고 싶다, 외대부고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도 좀 현명하게 이제 입시 환경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2024학년도 이후의 입시 환경, 뭐 당연히 이제 2025학년도와 관련된 얘기들은 아직 대학가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4학년도 입시를 가지고 이제 그 이후 입시 환경을 이후의 입시 환경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각 대학별 입시 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중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스카이, 의대 이런 거 취약 분석 이렇게 이제 그 목차를 짜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시 분석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입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이고 이게 좋게 보면은 학생들을 이제 수치만 가지고서 줄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미에 맞는 학생만 선발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어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적인 혹은 또 뭐 전문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자의적인 선택 기준 안에서 봤을 때 이 송파라는 지역은 그렇게 불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송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하고 자신을 비교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강남 지역하고 서초 지역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죠. 서초 지역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남 지역하고 이제 비춰보면은 이 격차가 좀 큰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크지만 그 큰 격차 안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시 방향이 많이 변했어요. 2022학년도에는 큰 특징이 2021학년도죠. 거기는 입시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가 입시 방향을 굉장히 크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 당시에 한 70%까지 선발을 했었는데 2020년 20학년도까지 그랬는데 2021학년도가 되면서 수시 모집 규모를 50% 정도 규모로 줄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확 줄여버렸어요. 아무래도 연대가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수시 규모를 키웠던 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입시 때 연대가 갑자기 이제 신문기사에다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껏해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한 20-30% 되던 시절이었는데 연대가 80%를 수시로 선발하겠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내면서 수시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연대가 당연히 이제 수시 모집을 그렇게 키웠던 이유는 연대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수시 납치예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시 납치 전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대가 수시 납치를 굳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수시 납치 전형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노렸던 건 당연히 서울대 갈 만한 자원들을 미리 이제 뺏어오겠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시행을 꼭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고민이 많았겠죠. 막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스터 문 씨가 등장을 해서 정신 늘려라 라고 이제 확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정말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2024학년도까지 늘리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곧장 그게 나오자마자 확 늘렸습니다, 정시를. 그리고 그 뒤로 더 늘려서 연대가 정시 규모가 제일 크죠. 그 입시 2021학년도에 그렇게 한번 크게 요동쳤고요. 연대가 바뀌면 당연히 어느 학교도 바뀌겠습니까? 네, 고대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연대하고 고대하고 항상 이제 눈치 싸움을 하죠. 서울대를 위에 두고. 고대가 2022학년도에 입시를 또 크게 또 한번 바꿨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한 이제 조기 시행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 확 늘어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024학년도에 또 입시가 바뀝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입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자사고를 가야 된다, 특목고를 가야 된다, 혹은 또 이제 뭐 일반고를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막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중3 세대가 좋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겪어왔던 최근 한 4-5년 정도의 입시 크게 요동쳤던 그 입시 변화의 종착 지점이 일단 1차적인 종착 지점이 2024학년도입니다. 그럼 언제 또 한번 바뀌겠어요? 7학년도부터 한번 7, 8학년도부터 한번 또 바뀔 겁니다. 다행이죠. 지금 요 학생들이 또 한번 입시안이 요동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고교 학점제 조기 시행이 이제 미뤄졌습니다. 지금 예비 중2들은 또 한번 또 크게 진통을 겪을 겁니다. 그 입시와 관련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2024학년도 입시가 어떤지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 입시를 살펴보기 전에 2024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일반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이제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요. 이게 없어집니다. 수상 학교에서 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유동아리가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됩니다. 독서활동이 이제 당연히 반영이 되지를 않고요. 이제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외부에서 했던 봉사활동이 이미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아하죠. 안 써도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은 좋아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지역, 그럴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서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부 이외에. 그럼 학생부가 잘 작성이 돼 있는, 기재가 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자소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크게 이제 저게 입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송파는요? 이 송파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학생부 못 써주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되게 어정쩡하죠. 왜냐면은 학교에 이름들이 대체로 좀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동일고라든지, 그죠? 아니면 보인고, 뭐 배제고, 아니면 이제 배명고, 아니면 창덕여고, 이런 학교는 공부 잘하죠. 뭐 조금 이제 우리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잠신고도 뭐 괜찮습니다. 그 학교들. 그 방산고는 나름 또 이제 예전에는 방산고가 뭐 BDD 3인방 이래갖고 오금가락 방상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방산고는 이제 과중학교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는 가지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들이 내신이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부 내용이 어떤 꼬라지든 잘 가요. 진학을 잘 합니다. 내신 한 1등부터 한 3, 4등, 5등 정도까지는 진학을 꽤 잘합니다. 스카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밑으로 이제 좀 어중쩡하게 10등 안에 들지만 성적이 별로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차별성을 만들어 놔야 진학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정시해라. 뭐하러 뭐 머리 아프게 수시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면은 강남 지역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정시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나름대로 학교가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 학교들은 학교 시험이 쉬워요. 학교 시험이 쉽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학생들이 그 학교 시험, 쉬운 학교 시험을 등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시간의 한 7할 정도를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컨텐츠에 소모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3할 정도를 이제 어려운 수능에 맞춰갖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점수가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 학교의 한 뭐 반수 이상은 실제로 학교의 시험에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은 그 시험 문제에 초점을 맞춰갖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보죠, 그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강남 학교하고 이 송파 지역의 학교는 분명히 이제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지역 학생들한테 그래, 정시해라, 넌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내가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만들어 놓되 뭘 해야 됩니까? 학생부 내용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부 내용을 잘 만들려고 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학교가 강남 지역 학교는 당연히 아니죠. 강남 지역 학교도 휘문 중동이 앞장서서 학생부를 잘 못 써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참고할 수는 없어요. 자사고를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를 참고해서 학생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해요. 왜? 너무 다르거든요. 써놓은 내용 자체가. 왜 다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대로 이름만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뭐 사제동행,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한테 해주는 건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자사고에 준해서 만들 때 프로그램 내신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학생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선생님이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수준 높게 잡힐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수준에서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또 그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을 해요.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수준 높은 주제를 잡아서 우리 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도저히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자사고는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자기가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같이 조사해 와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사고로 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거기 가면 또 성적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이 되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학생부 내용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준 높은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학교 프로그램에 내가 녹여낼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하고 가야 됩니다. 학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학교 프로그램 안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녹여내려고 하는데 그 채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널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시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선에서 만든 입시 아니죠. 이게 그 김영란 대법관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계셨던 교육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어차피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사고 학생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고에서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좀 만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의 경쟁력을 이제 깎아먹어가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담을 많이 줄이는 그런 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들이 이제 지금 2024학년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송파 지역이나 목동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분당 지역 같이 이게 뭔가 학교에 이름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생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감이나 혹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대학의 여러 입시안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죠? 하나는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학생부를 만들어 가든가, 그 노력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입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대 입시는 서울대는 이제 수시도 두 가지고 정시도 두 가지입니다. 그 이름도 똑같아요. 하나는 지역 균형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을 영어로 쓰면 뭔지 아세요? 일반 전형이 우리말에서 나온 말은 아니겠죠? 번역을 한 겁니다. common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특수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누구나 붙여주는 건 아닙니다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이름을 지역균형이라고 붙여놨지만 일반에 대비되는 말로 생각을 한다면 특별전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저거는 특별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런 전형이 이제 대체로는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학교장 추천에 지역균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느냐? 그거는 보세요. 각 학교에서 제한된 인원만 지원을 시켜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발이 되겠죠.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고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그죠? 경기고 거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전국에 한 서울대 그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20%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어떤 상황을 좀 타개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역균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제가 이제 서울대 입사관으로 근무할 때 만들었던 용어입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서울대가 요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의 구도 안에서 이제 부분적인 변화들을 만들었는데 그 변화가 이제 2011학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2012학년도에 한 번 그 변화가 있었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이제 올해 있었어요. 올해 2023학년도에 왜 이렇게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입시가 두 번이 생겼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2005학년도부터 이 입시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2005학년도에 입시안의 지역균형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은 그 1단계 전형에서 학교에서 3명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내신 100%로 2배수로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단계 면접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서울 지역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안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도 1단계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신 나눠먹기가 심한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서울 강남 지역의 교장단이 이제 요청을 해갖고 간담회를 그러니까 교장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아주 성토장이었어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 추천해라라고 해서 기껏이 추천을 해놨는데 어떻게 5, 6년이 되도록 1단계 통과자를 한 명도 안 만들어주냐. 이거 뭐 그냥 추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 왜 추천을 하라 그래놓고선 이걸 자꾸 우리를 이제 혼란에 빠뜨리느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었냐면은 이게 이제 뭐 통합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1단계를 자르지 말고 면접까지 가서 그냥 다 합산을 해서 이제 선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특별히 시행할 필요가 없었죠, 서울 입장에서. 왜냐면은 수시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지역균형이. 당시에 10%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 인원을 강남 지역한테 할애할 이유가 없어요. 이름이 지역균형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떨어져도 정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반 전형 써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쓰면 되지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이거는 내신을 가지고 학력 수준이 너무 낮더라도 선발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지방 학생들한테 이제 좀 문을 열어주기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연대가 얘기했잖아요. 수시 전형을 확 키우면서 수시가 커지고 이제는 그때는 정시가 한 60%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시가 한 20, 30%로 정시가 20, 30%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떨어져도 불만이 없었어요. 정시로 오면 되니까. 정시문이 워낙 넓었으니까. 근데 이제 수시에서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올 이제 문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됐고 이게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는. 수시가 워낙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강남 지역, 서울에 이제 공부 잘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2012학년도에 비로소 통합 전형을 만들었어요. 지원하면 1단계 자르지 않고 그냥 면접까지 쭉 이어지는 전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재작년에 3년이 됐네요 벌써 이제. 3년 전에 중산고등학교 아시죠? 수서에 있는 그 중산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3.1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평균 석차 등급이 3.1등급이면 송파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서 한 30등, 40등 정도 되는 학생, 30등 좀 넘어갈 겁니다. 그 지역의 중산고에서는 이과 성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 등수가 26, 7등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등짜리한테 야 너 서울대 직윤 줄 테니까 서울대 의대 지원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는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거예요. 버렸어요 추천권을. 2등한테 주니까 저도 싫어요. 3등도 싫어요. 4등도 싫어요. 다 싫어요. 싫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과학 2 과목을 의무 선택을 해야 됐었거든요. 직윤을 지원하려면. 그래서 그 직윤 선택권이 주르륵 밀리다가 아무도 안 받아가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추천할 사람 그랬더니 걔가 선택인 거예요. 걔가 낼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를 지원을 했는데 붙었어요. 면접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말하자면 그 역전의 여지가 그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내신 성적이 3등급 되고 지방에는 거의 1.0 어쩌고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여지가 컸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2023학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전형부터 이거 막았어요. 1단계로. 왜 막았겠습니까? 예전하고 또 정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시 늘려라 그러고 있죠. 정시가 엄청 커졌죠. 이게 수시가 이제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쪼그라드는 수시 안에서 또 이제 서울 더 이상 공부 잘하는 학교한테 직윤을 줄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흐름이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직윤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로 가면은 지금은 서울대 입학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시는 명백하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신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일반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내신 이외의 요소들을 내가 반영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그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걸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견디려고 해도 그 요소들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입학전형 안에서. 또 하나는 입시 흐름 자체가 서울대가 주도하고 있는 입시 흐름 자체가 이제는 내신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사고를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자사고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자사고가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인고. 제가 보인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배제고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배제고는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친분 있는 제 주변 인물이 배제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제라는 말을 싫어하진 않습니다만 싫은가? 배제대 좀 형편없었는데 아무튼 그 배제고는 학생들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강남 지역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좀 뭔가 결이 달라요. 제가 만나보면은 배제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중동이나 휘문을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뭔가 이제 마음결이 좀 달라요. 항상 이제 더 한 번 더 이제 제가 손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고 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제가 송파에 강의를 하러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좀 정자가 다르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은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달라요. 저 지역과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배제고나 보인고가 되게 안타깝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학교들은 지원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5등 안에 들어가서 내신만 가지고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현명한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제고에서 서울대 일반 그러면 직윤이 아니라 일반 전형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배제고는 일반 전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미국 갈 수가 없어요. 보인 배제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가려면 몇 등 해야 될까요? 내신이 좋든 지표가 좋든 나쁘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한 7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 이제 학과 타협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학과 타협을 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15등 안에 좀 들어야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문과 3등이에요. 이과 학생하고 포함시켰을 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진학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죠. 딴 데는 다르나요? 그쵸.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제고를 내가 가서 한 20등을 할 만한 학생이 가락고를 가면 몇 등을 할까요? 제 봐서는 5등 안에 들거든요. 그 친구는 분명히. 5등이 아니라 3등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의대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지를 이제 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울대는 명백하게 이제 내신 중심으로 입시안이 바뀌어가고 있다. 서울대가 그 입시안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선택지들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2024학년도부터 수능 과학투 아까 과학투 때문에 추천권을 버린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들어올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뜻이죠. 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내신 좋은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원래는 2등급 3개였는데 3과목 합 7로 바뀌어요. 당연히 지방에 수능 안 나오는 학생들을 배려를 한 거겠죠? 이게 2등급 3개가 전교 1등 하는 학생한테 뭐 그리 부담이 되느냐, 우습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정읍에 컨설팅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정읍 지자체 요청을 받아갖고 제가 그 정읍 지역 학교를 다 컨설팅을 했던 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에 가보니까 그 전교 1등짜리들의 지상 목표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전남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과목 1등급만 나오게 됐었어요. 이제 그거를 맞추는 게 그 학생들의 아주 지상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14개 학교를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딱 2명 나왔어요. 전교 1, 2, 3등 안에서 2명 나왔다고요. 42명 중에 2명 빼고 싹 다 한 과목 1등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수능에 대한 어떤 그런 학력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낮춰줬죠. 황당했었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3학 9로 낮춰줬잖아요.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낮춰줬다는 얘기는 그래 우리는 지방 애들 적극적으로 뽑겠다. 이걸 서울대가 신호탄을 쏘아준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송파 지역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강남 지역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전교 1, 2등을 했어요. 나는 지역 균형에 학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버리고 일반으로 써도 돼요. 당연히 그런 학생들은 서울의대를 생각하겠죠. 고민이 돼요. 어디 있으면 더 유리할까? 그럼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대구에 저희 다원교육이 있습니다. 대구에 다원교육이 있는데 그 내려가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했던 대구 수성구 지역이에요. 수성구에 그 범어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의 범어동이 작년에 2022학년도에 그 입시에서 서울대 의대 입학생이 전국에 제일 많았죠. 서울 강남 지역을 능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서울 강남 지역하고 범어동 지역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떨어진 학생들 전부 다 뭐냐면 직인 써서 떨어졌어요. 흐름을 읽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3 때 좀 노력하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꼼수를 많이 폈었어요. 과학 2 과목을 뭘 할까? 좀 수월한 과목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요것저것 요령을 피면서 이제 눈치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더더욱 이제 조장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뭐 물리를 피하고 뭐 화생지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리를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일부 학생들을 제외를 하고는. 근데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리 안 한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시에서는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그 수능 과학 과목을 뭘 선택하냐면 생명이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요.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물리도 수강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대가 이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발표를 했죠. 이렇게 지정 과목, 각 학과마다 핵심 권장 과목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잘 들어라라고 하면 그게 이제 2024학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 이후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물리 선택 안 하면 서울대 공대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공대에 대한 진학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서울대가 흐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온 이후로 고대든 연대든 물리 선택 안 한 학생들은 공대를 합격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공부는 미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달라요. 이게 공대가 물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대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도전적인 선택을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는 물화생 안 하면 화생지 선택하고 물화생을 안 하면 물리를 빼고 선택하면은 의대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막 회자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의대는 물리를 그렇게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리가 좋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대는 그냥 자기 좋은 과학 과목 선택하면 돼요. 꼭 물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한 학생이 늦게 왔어요.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자기 학생과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막 학생 거기 가서 전교 1등짜리 학생들을 봤는데 휘황찬란해요. 네가 한 거 맞냐? 그러니까 맞긴 하고요.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학생부가 좋은데 그 학생부는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전 학생부가 너무 평범해서 다들 이제 컨설턴트 분들 만나면 컨설팅하면 서울대 의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네요. 나라고 다를 말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간은 좀 달랐어요. 그 학생 굉장히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뭐 그렇게 대학원생이나 이제 할 법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너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진짜 심층적인 주제도 없고 막 학생부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학생부는 누구보다 충실하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를 더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화생지를 했대요. 물리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물리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데 괜히 선택해갖고 3, 4등급 뜨면은
그럼 뭐 자기 원하는데 한 군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화생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는 이제 서울대 의대는 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대요. 제가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화생제 선택해도 관계없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긴 거는 자기 주변에 걔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물화생 선택하는 애들. 그러니까 물리는 의대 가는 학생들한테는 필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 반에도 있어요. 의대 가고 싶은데 의대 준비한다고 지금 물리 막 듣고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굳이 물리를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선행학습할 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공학과는 물리를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필수로? 안 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공대라도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공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는 뭐 고3들한테 할 얘기이긴 하지만 미리 좀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변명거리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학교는 물리를 개설을 안 해줘 갖고요. 그래서 뭐 못했는데요. 그렇지 짤았어요.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 사이트가 있죠. 그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서 어쨌든 거점 학교를 가서든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방과 후에 개설해달라고 하든 개인적인 노력과 요구를 들여서 어떻게든 하라는 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은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여기에 쓰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대 그 입결은 어떠냐? 보통 이제 서울대 입결은 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등급 안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1.5등급이 송파 지역에서는 몇 등 수준이라면은 한 5등 안에 드는 성적이에요. 1.5등급 수준. 이 정도면은 서울대 인문대든 혹은 서울대 자연계열이든 합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학과 타협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서울대 합격의 여지가 있는 점수대가 어디냐면은 2등급 안쪽으로 들면 됩니다. 한 1.9 정도까지는 좀 너무 나아간 거고요. 한 1.7, 8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서울대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직윤이든 일반 전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직윤으로 서울대 합격을 노려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50% 컷, 70% 컷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일반고 애들이거든요. 일반 전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 전형 보시면 50% 컷, 70% 컷 봤는데 좀 안심이 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2.9가 나오고요. 그죠? 근데 이 안심이 되는 숫자가 안심이 되는 숫자가 아니죠. 이거 보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뭡니까? 일반고는 50%도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한 1900개가 넘죠. 그 중에 자사고 특목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5%도 안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 정원에 50% 이상을 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일반고를 들어가서는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직윤으로 그냥 가든가 일반 전형 가더라도 그냥 1등, 5등급 안으로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간에 공개되는 뭐 대학 어디 가나 이런 데 공개되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어떤 그 추신 고등학교 유형의 어떤 그런 구분을 하고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은 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윤이든 일반 전형이든 내신 성적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대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연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정시 얘기를 좀 하고 먼저 갈까요? 네, 좀 중간에 껴놓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자료만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는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정시 얘기를 했는데 정시도 이제 직윤이랑 일반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정시의 특징은 서울대는 반드시 이제 과학 2를 선택해야 이제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 수능 점수 컷을 보면은 서울대 공대보다 연대 공대가 좀 높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시에서 서울대 공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몇 개 정도의 수능을 틀리면 될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5개?
6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컴퓨터공학과 얘기고, 대부분의 이제 서울대 뭐 이공계열을 이 수능으로 이제 합격하려면은 보통 한 12개 안쪽으로 이제 틀리면 갑니다. 많이 틀릴 때는 15개 틀려도 가거든요. 연대도 비슷하게 틀려도 이제 공대를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네임밸류가 연대가 서울대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연대는 과학 2 과목을 선택 안 하고 원 해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이 아니라 서울대도 이제 원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대 컷이 엄청 쉽게 올라가겠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서울대 가기가, 공대도 정시로 가기가 대단히 이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정원만 많아졌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정원이 좀 더 이제 치열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서울대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수시 줄이고 정시를 키우는데, 그죠? 예전에는 이제 수시가 컸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좋은 애들 뽑고 끝내버리면 됐었는데, 정시가 이제 패자 부활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울대에서. 참 그게 제가 서울대 입사하던 근무할 때부터 그 말 쓰지 말라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입시 환경이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수능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패자 부활전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수시 규모가, 정시 규모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뽑으면 됐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학생, 과단성 있는 학생, 툴을 하는 끈질긴 학생, 이런 학생들을 특징 있는 학생을 뽑자.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 놨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허울 좋은 명분이 있었죠. 우리는 과학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국립대학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분들을 실어갖고 그렇게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선발할, 그쵸, 이제는 이제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정시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많이 뽑고 그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학 툴을 선택을 걸어놓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전부 연대 고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애버렸죠. 이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제 국립법인 서울대마저도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져버렸다. 나왔었죠, 이 기사가. 이게 나오니까 서울대가 아니야, 우리 투 선택하면 가산점 줄게. 그렇게 이제 꺼득이는 얘기를 했는데, 가산 선택하면 안 돼요. 가산점, 그러니까 과학 투 선택했다가 하나 더 틀리면 더 손해입니다. 원 선택할 때보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허울이죠, 허울. 그냥 면피용 허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서울대가 이제 수능이 이게 정시 전형이 커지면서 여기도 원래는 요 일반 전형만 있었는데 여기도 직윤을 신설을 했어요. 직윤을 신설해서 뭘 하냐면은 교과 성적을 40%를 반영을 합니다. 수능을 60%고요.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교과 20%에 수능 80%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윤이 일반보다는 교과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송파 지역 학생한테 이 직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어느 학교를 들까요? 보인고. 자, 보인고에서 여기 당연히 2명을 추천하는데 수능 학교에서 제일 잘 본 학생을 추천할 거 아니에요. 정시는 그죠? 그러면은 보인고에서 수능을 제일 잘 봤어요, 자기 학교에서. 이 학생은 전국에 내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일까요? 손가락 안에 꼽히겠죠. 거의 전국 한 0.5% 안에 드는 성적을 받은 학생일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학생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내신 성적은 낮죠. 그 학생이 뭐하러 직윤을 갑니까? 내신 많이 반영하는 곳으로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일로 가야죠. 바보짓 하면 안 되죠,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거 누굴 위한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한 직윤은 이 지역을 위한 전형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누굴 뽑겠다는 뜻이에요? 수능은 좀 못 봤더라도 내신 괜찮은 애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수능으로는 서울대를 정시로 한 명도 못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학교들은 지방에 가면 널렸죠, 그죠? 제 고향에 가면 많습니다. 제 고향은 창녕인데 거기 가면 그런 고등학교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능 못 보더라도 뽑아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은 의미 없다.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학생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이 추천은 이제 다른 수시랑 다르게 재수생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지역 예를 들어서 보인고, 배재고에서 혹은 또 이제 뭐 배명고, 그죠? 혹은 영동일고 이런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독보적으로 1등을 했어요. 잘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서울대 수시를 썼는데 떨어졌네? 의대를. 그리고 연대의대도 떨어졌네? 성대의대도 떨어졌네? 에이, 고대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요. 반수를 한단 말이에요. 반수를 해서 수능을 봤는데 무진장 잘 봤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수능 잘 나오고 또 내신도 좋았죠. 이런 친구들이 아마 서울대 지균의 의대 지원하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긴 정글이죠. 수능 잘 본 애들 의대 다 들어오잖아요. 이쪽은 그렇지가 않죠. 내신은 안 되는 놈 다 잘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신 좋은 애들 중에 추천만 받아서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서 내신 좋고 학교에서 수능 제일 잘 봤다 라서 추천받은 학생하고 경합할 학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지균 전형의 의대 전형은 거의 이제 재수생 잔치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대 정시는 지균하고 일반으로 나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내신이 반영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는 또 하나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수능 100으로 정시를 선발을 했어요. 근데 내신을 이제 반영했단 말이에요. 20%를 반영하든 40%를 반영하든 내신을 반영을 해요. 내신 반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배재고에 가면은 혹은 또 보인고에 가면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1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을 봤는데 다 망했어요. 잘 안 나왔어요. 뜻대로. 근데 공부는 잘해요.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스카이가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다 필요 없어! 수능! 그때부터 계속 학교 공부하고 수능만 해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정시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심지어 내신 6등급짜리들도 서울대 정시로 많이 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원죄를 짓고 서울대는 영원히 이제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신을 잘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학교 생활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A, B, C 세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A 등급은 거의 안 나옵니다. 교사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A는 전체 서울대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 건도 없었다. A 등급 받은 학생은. 그리고 B 등급이 거의 대다수였고 C 등급도 덜어 있었는데 C 등급에 대한 안내는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알 수가 없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한테 C 등급을 줬다고 하거든요. C 등급 받으면 못 가요, 서울대를. 그래서 내신을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1, 2주 정도는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해서 공부를 좀 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한 5등급 안에는 내신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나는 수능만 파갖고 서울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서울대를 못 가게 되겠죠. 수능 잘 봐도. 그 친구들이 어디를 지원하겠어요? 수능만 잘 보면 이제 연고대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연고대 경쟁이 이제 예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제 그 정시 모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겨서 이제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올해 이제 첫 해가 시행이 됐으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알 겁니다. 열심히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로 넘어갈게요. 자, 연세대는 학교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냐면요. 연대는 외대부고에 가서 연대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연대 입시 연대 어떻게 가면 되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외대부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고등학교는 연대를 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뽑아줍니다, 연대가. 연대는 주로 내신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많이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 지역에 와서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대는 좀 내신 지표가 확실히 좋은 지방 일반고나 아니면
학생부 내용이 좋은 자사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는 것 같다. 우리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고등학교는 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 또 제 창녕에 가서 제 친구가 이제 그 교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 연대는 우리 학교는 서울대는 가도 연대 잘 못 가. 연대는 자사 특목고나 그 아주 명문 일반고를 뽑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고에 가서 또 물어봐요. 그럼 연대는 잘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대 누가 가냐? 연대 유력이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대가 그렇게 이제 가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학생 뽑는 선발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 좀 확 줄였잖아요. 서울대의 수시 선발 인원에 연대 수시 선발 인원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대하고 연대를 지원하는 그 지원 풀 자체는 거의 비슷해. 근데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울대는 합격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못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대가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이제 안 지원 안 하거나 의대를 지원해버리죠. 서울대 하나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서울대 공대는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딴 데 이제 지방대 의대를 가버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송파 지역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연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안 쓰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좀 어정쩡하다 그런 면에서 고대도 그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대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연대도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이건 100% 교과 전형입니다. 추천형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미달이에요. 미달. 연대를 100% 교과 수능도 반영 안 해요. 교과 성적만 가지고 가요. 면접이랑. 그러면 몇 등급 정도 돼야 갈 것 같아요? 내신이 1점대 극초반이어야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 생각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율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1단계에서 면접 대상자를 5배수를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연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5대1이 안 돼요. 웃기죠? 미달이에요. 다 통과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단계 통과한 학생 중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문학과가 3.2 2대1이다. 그러니까 9명 선발하는데 원래는 45명이 1단계 통과하기로 돼 있었는데 29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럼 다 통과하겠죠, 1단계를. 그럼 이 친구들 중에서 2단계에서 20명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명이 떨어지는데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로 많이 빠져요. 대부분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신이 좋으면 연대는 이렇게 한번 활용할 기회는 있는데 인문계열은 좀 귀담아 들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계열은 의대로 빠지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시에서 연대 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인문계열보다는. 그래서 이 지금 연대 교과 전형은 납치예요. 납치. 지원하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끌려가야 되는 합격하면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 송파 지역에 내신 좋은 학생들이 안 쓸라 그래요. 지원을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럼 그냥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얘기니까 연대 전형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연대 교과 전형은 일단은 미달이다. 활용할 가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도 이제 내신 성적이 한 1.5등급이면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1.7등급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 학과 선택을 잘했을 때 붙을 가능성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대가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가장 선호하는 외고 이런 학교를 그리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대학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이제 성대하고 서강대 이 두 대학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꼽으라라고 하면 선대, 의대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꼽으라 그러면 연대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연대 여기는 이제 학종으로 지원할 때는 이 자사 특목고의 그 등산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평범한 일반고 학생도 많이 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평범한 일반고는 대부분은 이제 내신이 아주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가고자 하는 그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 지역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대학이다 여기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대 가려면 어떻게 해라? 수능해라. 수능해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교 1등해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연대를 가도 돼요. 연대 수시 입결도 다 실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서울대 입결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금 높아요 서울대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를 살펴볼게요.
고대인데 이 고대는 전형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고대도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하고 학종 두 개. 하나가 이제 학업우수 전형이고 하나가 계열적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계열적합 전형은 딱 봐도 스펙을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을 안 합니다. 그 말은 과학고 2학년생 적극적으로 오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건 자사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전형, 이게 일반고랑 상관없는 전형입니다. 일반고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업우수 전형인데, 이 전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하고 좀 다른 면이 뭐냐면은 고대는 이 수시 선발 인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이제 한 2,000명 가량을 수시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초반 정도가 돼도 한 3년 전에는 고대를 수시로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3등급 초반이면 당시에 이제 배재고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한 40등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까지도 이제 고대를 갈 수가 있었죠. 고대가 그렇게 이제 수시의 문을 좀 많이 넓혀놨던 그 시절에는 이제 자사특목고를 가는 걸 적극적으로 권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시에 성공하면은 웬만큼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카이 진학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사특목고 입시를 많이 권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 고대가 작년에 수시 선발 인원을 일시에 700명을 줄였습니다. 그걸 전부 정시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한 300명 이상을 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서울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고대하고 성대를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학부모 그 회의에서 제가 그 서울고에 이제 학부모 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그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3년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지금 입시 환경이 서울고 같은 학교에 굉장히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명문일반고가 고대나 성대를 가는 그런 여지가 이 모집 정원에 있었는데, 그 모집 정원이 너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입시 결과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고대나 성균관대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기를 잘 안 듣죠. 왜냐면 몇 등급 선배가 어느 대학에 갔더라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제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충고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있을 때는 귀에 안 들어오다가 결과가 딱 손에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상심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학부모 회장하고 몇 분께서 이제 성대 측에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뽑아주냐, 기존에는 뽑아주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송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도 이제 고대 입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입시 환경에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고 진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학교에서 한 1.7등급 이내 정도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1.7등급이면 뭐 오금고나 가락고나 이런 학교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정규 한 12등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등 안에 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 그리고 고대 이공계열을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지역 학교에 일반고를 선택하는 건 좋다라는 뜻이고, 배재고나 혹은 보인고나 이런 학교들 안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전에는 한 50등 안에 들면은 뭐 갈 수 있다, 그 고대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한 20위권 정도 된다. 학업우수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트랙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우수형 전형을 가는 학교는 보인고랑 배재고다. 물론 이제 배명고 같은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이 그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고대를 진입할 수 있는 트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수시 납치입니다. 안 가려고 그러겠죠, 이 친구들이 또 여기.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지겠죠. 스카이가 그래서 입시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지고 있어요. 이 지역으로 본다면. 기존의 학교 추천 전형이 수시 납치도 아니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자꾸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얼마 뽑지도 않는 인원인데 선별된 추천 인원을 받아서 그걸 킵을 해야 되겠죠.
정신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납치를 시켜갖고 그냥 딴 데 이제 빠져나갈 여지를 막아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 시뮬레이션, 교과 성적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학생 2.5등급짜리 학생하고 B 학생 1.5등급짜리 학생을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반영 점수 차이가 0.94점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서류평가 점수가 20점이거든요. 20점. 그럼 이거 뒤집을 가능성 꽤 크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1.5등급 이내면 뭐 서류가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붙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서류를 안 만들게 되면은 이제 고대 교과 전형도 위험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고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학생부 내용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앞에서 서울대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고대 입결도 뒤에 실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별 입시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얘기를 할 건데요. 성대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기 성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202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부터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성대는 원래 내신을 가지고 뽑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성대가 전체 모집 인원의 학종에서 40%가 넘는 인원을 외고,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웃기죠? 외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합쳐보면은 학교 개수가 50개도 안 돼요. 그 학교들에서 성대 전체 선발 인원의 40% 이상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학교 네임밸류를 가지고 선발했던 대학인데, 근데 성대가 이 정시 모집 인원의 이제 여지를 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정부 시책대로 이제 교과 전형을 만들었어요. 교과 전형을 만들었고, 이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이람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전형도 한 1.7등급 정도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합 7 정도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 스펙 관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학종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학종이, 그러니까 3년 전에 성균관대가 선발했던 학종 인원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선발한 인원의 몇 프로였냐면은, 이 3년 전에 선발했던 인원의 45%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5%가 줄었어요, 학종에서. 그럼 남아있는 55%는 더 일반고를 안 뽑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고 인원 확 줄어버렸다고. 서울고가 보통 이제 그 성균관대 합격생이 정규 한 60, 70등까지 성균관대 합격생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15등짜리도 심지어 성균관대를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대 측에서 아마 의도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시 많이 늘려놨지 않냐. 글로 와라. 니들 공부 잘하니까. 자, 공부 잘하는 거 알아. 그럼 정시로 들어올 수 있잖아. 실력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 입시 과정 전반을 살펴봐도 교과하고 수능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종으로, 스펙을 가지고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확실한 자사고를 가야 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국어나 민사고나 하나고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과학고를 가든지 영재학교를 가든지 이런 선택이 아니고서는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일반고를 가서 혹은 어정쩡한 광역 단위 자사고를 가서는 이제 뭐 내가 스펙을 가지고 학종으로 어느 대학을 스카이를 가겠다 이런 것들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지만 그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한테서 얘기를 해요. 저희 반 학생들이 성적이 학력 수준이 꽤 괜찮은 학생들이 앉아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기를 야 그냥 그 자사고 가지 말고 일반고 가서 확실히 내신 성적 따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죠. 그 나이 때는. 심지어 이제 뭐 의대 합격해놓고 서울대 공대를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좀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이름이 주는 그런 무게감이 학생들한테는 적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뿌듯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되게 저도 이제
제 지역에 마산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명물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뺑뺑이였거든요. 추첨을 했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마산고가 아니라 창원고가 돼갖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으악 이러고 화를 내셨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중동고를 가고 싶다, 휘문고를 가고 싶다, 보인고를 가고 싶다. 그 명문 학교들이 주는 학생들한테 주는 그 어떤 그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걸 만약 그런 고등학교 선택지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대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대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얘기는 이제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시 이제 입시 얘기를 하자면은 정시는 이제 점점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시 모집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를 정시 입시 환경 분석과 관련된 2페이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상위 4% 정도가 되면은 자연계열 수험생에서 그러면 스카이하고 의치 한약수의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4%면은 정시 자연계열 수험생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명, 1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면 공 2개 떼면 되죠. 4%는 그죠? 그럼 얼마예요? 4,000등인가요? 그죠? 4,000등 정도 되죠. 4,000등, 그러니까 5,000등 안에 들면은 전국 등수로 그러면 스카이 20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의치 한약수 여기에 이제 자기 자리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별로 안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나중에 점수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 수능 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국어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등급대로 보면은 2022학년도 수능이 좀 어려웠죠, 국어가. 이제 올해 국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보통 이제 그 수능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 수능 출제를 할 때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게 뭐냐면 전년도 수능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하고 별 다르지 않게 되면 큰 비난은 안 사거든요. 작년하고 유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수능의 어떤 출제 경향이 확실하게 바뀌는 마디들이 있는데 그 마디들이 언제냐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할 때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이전 연도의 경향 자체를 굳이 참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린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에 이제 그 선택지 자체가 선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이제 아마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출제위원들이나 혹은 출제와 관련된 관계자들 생각이 국어가 기존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요, 확실히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국어에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 여름 중3 때 이 학습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대체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뭐 배치 컨설팅을 하고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와서 부쩍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한테 많이 이제 오는 컨설팅이 뭐냐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컨설팅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저는 기존에도 이제 학습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학생들 케이스를 더 많이 보고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국어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막 평가도 해보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눠봅니다. 언어 추론 능력 검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지 만들 때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검사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놓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 학생들 중에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 중에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보면
항상 이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수학하고 과학은 사회도 잘해요. 그런 학생들은 수학과학뿐만이 아니라 잘하는데 국어도 고전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해요. 문학도 잘하고요. 유독 이제 비문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봤더니 물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글을 못 읽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글을 읽은 경험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수업에 가서 선생님들이 뽑아주는 그 핵심 요약 자료가 있잖아요. 교재 앞에. 그게 문장으로 줄글로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거나 참고서도 줄글로 되어 있는 참고서를 읽게 되면은 그 책 안에서 내가 쭉 읽은 글 중에서 핵심이 뭔지를 뽑아내고 그죠? 그 글의 흐름이 어떤지를 찾아갖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체크해갖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들여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전부 다 이제 핵심 요약이 돼 있는 개조식의 내용만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문학을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욕이 안 난다라는 학생도 많았고요. 하기 싫다. 심지어 이제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그 친구는 이제 결국 고대를 가긴 했는데 국어를 형편없이 못 가서 70몇 점을 받고 고대를 갔어요. 국어 성적이 72점인가 받았으니까 국어에서 몇 문제를 틀렸냐면은 9개를 틀린 거예요. 9개. 전체 합쳐갖고 14개를 틀렸는데 국어에서 9개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걔가 3학년 올라갈 때 국어 성적이 40몇 점, 50몇 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수능보다 그 모의고사보다 더 이제 쉬운 모의고사에서 40몇 점, 50몇 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제 그 친구가 제 대학원 아주 거의 이제 저희 대학원 전공도 같은 선배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야, 네가 해결해 임마 이러고 찾아와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지경이었냐면은 이 얘기를 설명에 대해 제가 자주 하는데 걔는 문학도 못했어요. 춘향가를 읽는데 거기 이몽룡이 정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 정가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독살시키려고 정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였어요. 이 수학 1등급 나오고 과학 1등급 나오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단어도 모르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단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뭐 어떤 이도 국어를 들어야 되냐 아니면 뭐 이제 김유정 선생 수업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뭐 강민철 수업이 좋다던데 뭐 김승리 수업을 다 듣는다던데 그러니까 다 때리쳐라고 뭐 김승리 뭐 무슨 코드 어쩌고 하는데 개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실전 국어반에 이제 들여보내라고 하길래 제가 딱 요맘때였어요. 요맘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다 그냥 국어에 대해서 내려놔라 라고 했고 그때 이제 제 후배가 있어요. 후배 중에서 한 친구 정치 철학을 전공한 후배가 있었는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불러다가 얘 좀 가르쳐라. 뭐 해야 되냐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비문학 지문 가져다 놓고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지문 같이 읽어라 그랬어요.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단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뭔지도 가르쳐주고 흐름도 같이 찾아보고 그렇게 왜냐면 혼자 해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신문 사설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혼자 하면 안 하잖아요. 옆에 이제 멘토를 붙여준 겁니다. 그 친구랑 일주일에 3일씩 2시간씩 계속했어요.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은 고3 9월달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어 공부는 따로 했겠죠. 자기 개인적으로 수업도 듣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국어가 잘 나와서.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지금 이 친구의 전철을 밟을 조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인데 국어도 잘해요. 근데 국어의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메이저 의대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의대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다가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 열심히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저기 이제 대치동에 모 학원 원장님
중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지금 다원교육이 아닌 다른 학원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왜 선생님 수학을 하려고 그래요? 영어를 하세요. 아니 국어를 하세요. 국어는 최상위권 애들도 잘 못해서 그래서 국어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국어 못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국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세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학생들 국어 점검을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은 글을 읽는 경험을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이제 독서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뭐 보면은 지금 그 진위국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산논술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독서하고 국어하고 같이 붙여놓고 하잖아요. 저희 학원 선생님도 독서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독서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국어 위주로 막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 막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좋은 글 많이 읽어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독서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능 비문학생분들 굉장히 좋은 글들 많아요. 그거 그냥 선생님 고용해서 과외 선생님 고용해서 그냥 1대1로 계속 읽게 만드는 그게 훨씬 더 학생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제 막 굉장히 성실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챙겨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진리를 가든 산을 가든 뭐 다원교육에 와서 국어 수업을 듣든 상관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제공하는 소스들 안에서 자기가 찾아내야 될 것들을 찾아갖고 익힙니다. 그게 아니라 혼자 놔두면은 별로 할 수 없, 제대로 챙겨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원에 보냈는데 최대한의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국어와 관련해서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그게 학생 지식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모든 과목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이제 사회 과목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중3 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 하면 됩니다. 자사고 준비하지 말고 그걸 하세요. 차라리. 전 그걸 훨씬 더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이렇게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이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어중간하게 실력 기른 애들은 다 점수 못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96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시절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어중간한 학생, 그러니까 진짜 상위권 학생하고 어중간한 상위권 학생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수학이랑 똑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신경을 써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은 열심히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금방 점수 오르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 수학 듣는 학생한테 너 지금 내 수업 나가서 국어에 더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수학은 뭐 거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거의 한 88점에서 84점 받는 수준까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대 진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의대도 92점 정도만 받으면 메이저권 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니까 뭐 괜찮죠. 수학이 기존에 이제 출제 경향하고 뭐 많이 바뀐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수학 출제 경향은 어땠냐면은 정말 쉬운 문제, 그 다음에 3문제 정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력이 진짜 아주 좋은 학생들 제외하고 그리고 아주 최상위권 학생과 상위권 학생의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맨날 수학 잘하는 학생이 망하면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변에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주변에서 수학을 실력이 없어서 못 봤다라고 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다. 다 실수해서 수학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어려운 그 3문제가 안 나와요. 이제 수학 문제로.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한 5-6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시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5-6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충실하게 실력을 길러놓은 학생들은 이걸 완전히 거의 다 맞추거든요. 만점이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실력이 별로 어중간하게 안 좋았던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의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 이제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학은요, 킬러 문제 이런 데 이제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실력반이다라고 수원 실력반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꼬리표를 달아갖고 개설을 했는데, 가르쳐 보니까 꼬리표를 떼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개념반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수학에서 공부해야 될 교재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개념서 한두 권, 그죠? 개념서 대표적으로 센이나 정석 같은 수학책들이 있겠죠, 그죠? 개념 원리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봐야 될 책이 유형서가 있죠, 그죠? 유형서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이 있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유형서가. 하나가 고쟁이, 그리고 마플 시너지 이런 책들이 있죠. 뭐 자이스토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택한다면 심화서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쓰는 심화서가 올림포스 고난도나 뭐 일품 블랙라벨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라벨까지 중학교 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뭐 하려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단언컨대 송파 지역에서는 블랙라벨까지를 해야 내신에서 만점을 받는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딱 저는 이렇게만 요구를 합니다. 개념서 확실하게 보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개념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복해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정석을 반복해서 3번을 보고 4번을 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센을 3번, 4번 봐도 돼요. 제가 고3 돼서 센 수학 2, 수학 1, 수학 2를 센 수학의 시스템 문제를 고3짜리 꽤 공부 잘한다는 학생한테 딱 던져줘요. 너 이거 다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그것도 못 풀면서 막 킬링 캠프 이런 수업 들어가 있다고, 고3 실전 만에. 바보죠. 완전 바보죠. 이게 훨씬 더 실전적이라는 개뿔딱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단언컨대 이 개념서 한 건 확실히 공부하고, 유형서 한 건 확실히 공부하고, 심화서 한 건 확실히 공부하면은 수능에서 92점 나옵니다. 기출문제 안 풀어도 돼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그래도 명색이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오만 내 자료가 좁느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자료는 수업의 향방에 따라서 선생님이 자기 수업에 맞는 적합한 자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자료의 질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료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당연히 시중교재나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해서는 딱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개념서 한 건 확실히 보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개념서에다가 유형서 한 권 정도까지만 여력이 되면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수능에서 88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나중에 올라가서 블랙라벨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 풀면 돼요. 고등학교에 가서.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이제 7주 만에 뭐 수위를 한 바퀴 돌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바퀴 돌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했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업은 왜 듣느냐?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겠죠. 그렇겠죠. 그거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석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풀죠. 그리고 예제를 풀고 유제를 풀고 예제를 풀고 유제를 풀고 하면은 막힘없이 축축축축 가요. 이렇게 막히더라도 대체로 이제 생각하다가 좀 생각해서 풀어내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연습 문제에서도 실력 정석의 기본 연습 문제들은 쫙쫙쫙쫙 풀어가요. 이렇게 풀리고 가는데, 갑자기 실력 연습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체가 생깁니다. 안 해! 이거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패턴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갖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문제 배치를 풀리고 터지죠. 안 그러면 또 지루해지니까 또 풀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 배치를 해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교재들은 그렇게 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쭉
딱딱 풀리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이제 보기가 어렵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뒤에 시스템 풀지 마라 그래요, 처음에. 보통 그렇게 하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 시스템 안 풀리면 풀지 마라 그래요. 또 갔다 와요. 또 갔다 와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제 그 개념을 활용하는 능숙함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한 3번 보고 돌아와서 시스템을 푸는데 안 풀린다. 그때부터는 답지를 보고 풀이에 대한 패턴을 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하죠. 그 패턴을 외우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그 뒤로는 수학을 만약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뒤로는. 내가 풀었잖아요. 노트 필기 해놨잖아요. 그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버스 안에서. 문제 보고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그래 맞네. 다름 아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에 가서 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검증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그 암기라고 하는 게 특별히 개념을 외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만들어내기까지는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수학을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능 시험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 96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읽어내고 나서 자기의 수학적 직관을 한 번 더 이제 터트려야 풀리는 문제들을 한 2문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문제들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능수능란하게 읽어내기만 하면 96점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잘 나오면 운이 좋은 100점까지도 나와요. 수학 시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진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송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거라면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작업만 하면 돼요. 이거 뭐 하냐? 죽어라 한 거를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죽어라.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효율이 높은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외를 한다, 학원 강의를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외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냥. 다른 교재 다른 거 막 복잡하게 프린트 해오고 그러지 말라고. 이 교재 그냥 확실하게 학생이 익힐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3번만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조정 원점수나 이런 얘기들을, 이거는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요.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 화학, 이렇게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물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물리, 화학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과학 과목을 학기당 이제 3과목씩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은. 그러면서 이 3과목이 주는 그 물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중상 과정 때까지 과학 원 과목을 2과목 이상 공부를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화, 생을 선택하는 학생이면은 항상 이제 물리하고 생물을 하든지 물리하고 화학을 하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물리하고 생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은 고등학교에 가서 해도 그렇게까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생명과학은 잘하는 학생은 잘하지만 호불호가 많이 나뉘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과학 2과목까지는 반드시 선행을 확실히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조금 이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하이탑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면은 그냥 저기 있죠. 비상에서 완자 정도면 충분해요. 그거 책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해서도 너무 이제 막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는 마세요. 저희 반 학생 하나가 물리 수업 듣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 수업 빼고 그 선생님 알게 되면 저한테 저희 학원 선생님이랑 뭐라 할 텐데 근데 그 학원 빼고 그냥 과외를 받아라 그랬어요. 나한테 적합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막 실전적인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너무 많이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권을 여러 번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얘기를 좀 할게요. 의대는 이제 메이저, 서울 수도권 메이저 의대는 지금 보시면 답답한 성적들이 나오죠, 그죠? 카톨릭 의대 성적 보시면 뭐 그죠? 교과대 1.04가 컷, 70% 컷이니까 여기는 말 다 했죠. 여기 전교 1등들만 들어가는데요. 이 특별히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될 학교 연대 같은 학교들입니다. 연대는 이제 추천 전형이 전체 이제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메이저권 의대에서 다 없잖아요. 메이저 의대가 서연, 성가, 울, 고 이 6개 학교, 고대 빼는 학교도 있는데 이제 울대가 또 빠지겠죠. 울산대가 서울로 안 오기 때문에 빠지시는데 어쨌든 서연, 성가, 울고 중에서 지금 저기가 들어가는 게 그 교과 전형을 100% 교과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이 딱 2대학밖에 없습니다. 연대랑 가톨릭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 100이고요. 연대는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이제 1학기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이 꽤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제 카톨릭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4, 5가 걸려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메이저 의대를 꼭 가고 싶은데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서울대 의대 상관없어요. 내가 내신 따기 좋은 학교에 가서 1.0에 육박하는 내신을 받는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대 의대까지는 확실히 갈 수 있어요. 가톨릭 의대랑. 그리고 서울대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내신이면 직윤을 쓰면 되겠죠. 그죠? 직윤이 교과전형 중심으로 변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메이저 의대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고대나 경희대학교 같은 교과전형은 못 가요. 여기는 서류평가가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가 일부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학교 서류평가를 반영해 놓은 게 서류가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아무나 뽑지 않겠다. 어중이 떠중이 고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만 좋다고 해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향에 있는 그 고등학교 친구가 교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학교는 매년 서울대 의대 한 명씩 보내는데 경희대 의대는 아직 개교일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시로 안 뽑는 겁니다. 경희대는 1.0짜리가 지금까지 5년 연속으로 지원했는데 한 명도 1단계를 통과를 못했어요. 참 깝깝하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요 대학들은 송파 지역에서 뭐 당연히 1.0에 육박하는 내신이면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가락고에 가서 내신 성적이 1.05가 나왔어요. 고대의대 그냥 무사 통과예요. 경희대의대 무사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서도 좋은 의대들 갈 수 있는 의대들이 널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천대 의대 뭐 적게 뽑긴 하지만 수도권 의대, 인하대 의대까지 교과전형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신 성적이 최소한 1.2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렵죠. 1.2 안에 들면 이 지역에서 3등 안에 드는 내신이거든요. 1, 2, 3등짜리들이 여기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를 가기 위한 내신입니다. 보면은 전북대 의대가 좀 내신이 좀 많이 낮죠. 그죠? 이렇게 1.41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낮으냐면은 이 교과전형에 모집 인원이 많고요. 일단은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죠. 그 맞히는 애들 수도권에 있는 이 정도 1.23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4, 5를 맞춘다. 그럼 이게 안 가죠. 지방국립대는. 그럼 다른 의대를 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과 컷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전북대 의대가 내신 성적이 2.16짜리가 교과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요 전북대 의대는 그냥 전북대 의대 이렇게 머리 한번 담아두세요. 나중에 내신 성적이 어중간한 게 아닌 1.7등급, 8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수능은 잘 봐요. 4, 5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는 그때 전북대 의대 교과전형으로 가면 된다던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성적이 그러면 이제 전북대 의대는 갈 수 있어요. 70% 컷이 1.41인데요. 실제로 이제 100% 컷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67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방 사립의대 중에서 이제 보통 삼룡이 의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순천향 의대랑 인제대학교 의대 이 두 의대가 교과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내신 성적 보면 굉장히 높죠. 이 높은 이유가 이 두 대학은 내신 반영할 때 그 과학 과목을 일부만 반영을 합니다. 순천향 의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 5과목 중에서 잘한 과목 3과목의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특수한 케이스의 학생들이 많이 가죠.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분적으로만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기가 좀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학이 이제 가톨릭 그 연세대 미래인데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죠. 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전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의대입니다. 저 의대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입결보다는 올해 입결을 보면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수능 최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신 성적이 한 1.8등급 정도 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합쳐서 1.8등급이면 이 지역에서 한 15등 정도 안에 드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런 학생들이 왜 그럼 연대 미래를 안 가냐, 못 가냐, 의대를 안 가는지 못 가는지 몰라도 수능 최저가 안 나와서 못 가는 거죠. 네.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 교과랑 수능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의대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양대학교 의대도 지금 보시면 1.70%, 1.51이 최저잖아요. 그죠? 컷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여기는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반영된 그 평점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순천향대랑 인제대는. 근데 건양대학교는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서 전체 성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지방사립의대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여기 을지대, 조선대하고 동국대, 그리고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 이제 의대들을 여기 엮어놨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학은 어디냐면은 영남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남대학교가 학교 이제 이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8등급 정도 대 학생들까지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알아두세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대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내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전국적인 의대 중에서 4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1.5등급 정도면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뒤져서 4자리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1.78등급 정도까지 가더라도 내가 수능을 잘하게 되면은 의대 내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서연, 성가, 울고 다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인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교과전형에 비해서는. 성적 보면은 대단히 높은 성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70% 성적이 높지는 않아요.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광역단위 자사고나 혹은 또 명문일반고 중심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의대가 어디냐면은 연세대 의대랑 성균관대 의대. 요 두 의대, 요 의대는 뭐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보시면 42명이잖아요, 그죠? 이 42명 중에서 한 11명 정도를 서울과학고 학생으로 채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연대는 좀 희한한 이런 뭐 자기 학교의 어떤 방침이니까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서울과학고만 뽑습니까? 경기과학고도 뽑죠, 한 5-6명 뽑죠. 그리고 전국의 영재학교가 대전과학고도 있죠. 대전과학고에서 한 2명, 그리고 대구과학고에서 2명, 그리고 한과영에서 2명, 그 다음에 과거도 있죠. 광주과거에서도 한두 명 선발하고요. 이거 영재학교인데 과학고도 보면은 세종과고, 한성과고 할 것이 다 한두 명씩 쫙 뽑아요. 그건 뽑습니까? 외대부고에서 2명, 민사고에서 한두 명, 하나고에서 한두 명, 포철고에서 한두 명, 광양제철고에서 한 명, 울산 현대청고에서 한두 명. 그거 다 채우고 나면 평범한 일반고에서 그러다 보면 그거 다 채우고 나서 휘문고에서 확실한 한 자리, 숙명의 한 자리, 강남권 일반고에 현대고에 한 자리 다 주고 나면은 진짜 평범한 일반고에 돌아가는 자릿수는 전체 합쳐도 5자리도 안 돼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바꿔 껴가면서 돌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대랑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인근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과 그 관련자들 외에는 우리 학교를 모른다, 잘 모른다. 이런 사람이면 연대랑 성대는 1등을 해도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냐 그런 학교가 한 5금 가락 정도면 그게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뭐 문정고 이런 학교들. 여기는 전교 1등을 해도 연대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의대들이고 그런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카톨릭 의대는 가겠죠, 그죠? 고대 의대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둘은 차별이 굉장히 심한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은 내가 외대부고에 가서 전교 5등 안에 든다, 3등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메이저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범한 일반고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내신을 1.0을 받는다 해도 여기 메이저 의대 합격 가능성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대를 원하는데 나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 민사고나 하나고나 외대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메이저 의대를 나는 기필코 진학하겠다. 확실하게. 그 의지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굳이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해서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진학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크게 뽑는 데가 경희대랑 한양대 이 두 학교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경희대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 의대는 누구도 어떻게 선발되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대로 뽑는다는 얘기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4년, 5년 됐네요. 벌써 5년 전에 서울과학고에서 120등짜리가 한양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120등이 서울과학고 꼴찌예요, 꼴찌. 워딩 그대로 꼴찌예요, 성적성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서울과학고 가면 많이 놀거든요, 학생들. 아시죠? 엄청 게임 많이 합니다,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입사관 할 때 서울과학고 참관을 많이 했었는데 엄청 게임 중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꼴찌했다는 거는 거의 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계속 게임하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이 선발이 됩니다, 한양대 의대는. 그 정도는 한양대 의대는 중구난방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한양대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정시로 가세요. 경희대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종에서 여기도 연대하고 연대하고 성균관대 못지않게 이제 학교 이름을 많이 봅니다. 다만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리고 서울과고 학생이 경희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갈까요? 안 가죠? 이게 자기 몫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영재학교 학생들을 아예 뽑지를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의대는 기회가 좀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경희대 의대는 정규 한 2등 정도 하면 갑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도 중대의대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정시 트랙을 타는 게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교 1등이 아니면 중대의대를 못 가요. 근데 전교 1등이 중대의대를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대의대가 이 지역 고등학교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눈높이하고 중대의대 선발되는 학생들의 패턴하고 다릅니다. 결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교 의대랑 가천대학교 의대, 인하대 의대가 있는데 이 아주대하고 가천대 의대가 이제 한 외대부고나 하나고 민사고의 한 4등급 대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대 학생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일반고에서 한 1.0 어쩌고 정도 내신 되는 학생을 데리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가천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굉장히 고개를 뻣뻣하게 난 너희 교과로 와라. 수능 체제가 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안 뽑는다, 학종에서는.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 왜? 학교 이름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눈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상담자가 외대부가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거의 뭐 90도로 폴더 접히듯이 인사를 했어요. 이 박사정관이. 그 정도로 외대국어 선호하기로 유명한 학교죠, 가천대는. 심지어 이 학교는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서 입사관이 설명회를 하는 학교입니다. 의대 설명회를. 그 정도로 이제 가천대는 명문고 출신, 아니 강남 지역 학교 출신자들을 뽑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일반고, 예를 들어서 뭐 단대부고나 숙명여고나 경기여고나 경기고나 휘문고나 중동고나 이런 학교들에 간다면은 가천대 가기 위한 딱 마지노선이 한 7등 정도 선입니다. 내신 성적으로 보면 한 1.6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대학교도 비슷하죠. 아주대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반고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대학도 이제 아주대 가천대 의대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자사고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명문 일반고나.
인하대학교는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선발을 했었는데 더 이상 자기들이 그 학생들을 뽑아놔도 킵을 못한다는 그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더 뛰어난 일반고 학생들을 뽑는데요. 그럼 자사고 애들은 인성 탓한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그리고 지방 거점 공립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학종을 선발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인원이 너무 적고요.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학이 경북대학교예요. 경북대학교는 학종으로만 선발을 하는데요. 원래 10명, 20명 뽑다가 10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는 많이 줄일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한 내신 능력 한 6등, 7등 정도 하면 경북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못 붙어요. 워낙 그런 애들이 전국에서 명문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5위권 정도면 경북대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학종은 그냥 수능 최저가 좀 안 되는 평범한 일반고 1.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붙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종은 그래서 수도권의 의대들하고 지방의 몇몇 의대들 빼고는 학종으로 의대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 의대는 뭘로 가라? 교과 전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치대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치대는 경북대 의대를 뺀 나머지 치대들은 뭐 연대하고 경북대, 뭐 경희대 이런 세 대학은 학종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연세대 치대를 가려고 하면은 전교 한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치대를 가려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단대 치대를 가려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1.3에서 1.3 정도에서 3, 4에서 잘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북대학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치대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의대를 가는 것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어렵냐면은 의대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교과가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케이스는. 그리고 영남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치대는 의대보다 수능 최저 합격률이 좀 낮아요. 3합 5, 3합 6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데 의대 갈 수능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치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대가 교과로 가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치대 입시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한 1.3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리고 마지노선은 1.5 안쪽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대죠. 약대는 이제 메이저 약대하고 서울 수도권 약대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약대 순서는 설중 성경인가요? 제가 서울대를 소개하고 이대를 소개하고 중앙대를 소개하고 막 이러다가 막 유튜브에서 막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더 좋다고 막 설중 성경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약대는 그렇게 입결을 봤을 때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메이저 약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성적은 이 지역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 7등 정도가 가더라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진학 지도를 해보면 그 성적 수준이 한 1.67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서울대 약대나 아니면 이제 뭐 중대, 이대 약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진학이 가능합니다. 서울권 약대는 이제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이렇게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는 1.0이라고 써놓은 건 내신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교과 전형은 성적 수준이 높죠. 내신이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선발을 하는데 교과 선발은 숙명여대는 한 1.5 정도면 선발이 됩니다. 숙명여대, 숙명인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50% 컷 정도가 이제 이 지역의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 지역은 과격단위 자사고 학생이겠죠. 보인고 정도면 2등급 초반이면은 못 가겠네요. 여대라서. 보인고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라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서울권 대학대는 이제 동국대가 고향에 있죠.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 가톨릭 차이과대가 있는데 입결이 지나치게 낮은 곳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쪽은 또 자사가 특목고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대체로 내신 성적이 1.6에서 1.7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서울 수도권 약대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메이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내신 성적은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1, 2등 혹은 3등. 전교 1등을 해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으로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런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2등, 3등 정도로 갈 수 있는 데는 경희대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대, 가천대도 마찬가지겠죠. 강남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럼 그 지역에서는 한 6, 7등 정도까지는 이제 수도권 의대는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3등 정도까지가 한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이제 의대를 놓고 봤을 때 내 내신 성적이 한 1.5등급 정도면 내 자리가 분명히 안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내가 수능이 잘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한 1.7, 1.8 정도면 의대 갈 수가 있다.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지역에서는 한 3등에서 5등, 한 3등 정도 돼야 이제 단대치대까지는 학종으로 갈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치대도 1.5등급 정도 안쪽으로 들어야 이제 전국의 교과 전형으로 치대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대는 한 1.6등급, 7등급 정도까지 가더라도 약대에 내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약대는 이제 저 지방에 이제 뭐 경성대학교나 영남대학교나 목포대학교나 이런 약대들도 있어요. 약대를 굳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약대들은 내신 성적이 좀 처져도 갈 수 있는 약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2시간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월간 정성미라고 하는 제 이제 웹진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거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입시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기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뭐 여의치가 않아서 제 수업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